여러분이 이 생물을 처음 봤을 때 날아다니는 사파이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파란띠벌은 그 보석처럼 아름답거든요. 이 날아다니는 곤충에겐 노란색이 아닌 청록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거대한 녹색 눈은 에메랄드를 닮았어요. 그리고 얇은 갈색 날개는 무늬가 새겨진 셀로판층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일반 벌과 다른 건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파란띠가 있는 벌들은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때로 지어 다니지 않고 큰 둥지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벌들은 주로 흙 속의 작은 굴이나 바위 틈에 정착하곤 합니다. 푸른 벌과 일반 벌의 또 다른 멋진 차이점은 독특한 수분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진동수분이라고 합니다. 파란 벌은 꽃 위에 앉아 발을 꽉 쥐고 온몸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작고 빠른 진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은 꽃을 빠르고 부드럽게 흔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가 꽃밭 밖으로 나게 될 거예요. 그때 벌은 멈춰서 그 꽃가루를 몹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벌들이 수분할 때 보라색 꽃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벌들이 식물과 섞이고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푸른 띠벌은 주로 호주 영토에 서식합니다. 호주의 농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 벌들은 토마토, 크랜베리, 가지, 블루베리, 키위, 고추와 같은 작물을 위해 일합니다. 보통의 벌들은 이 식물들 대부분을 수분시킬 수 없지만 이 파란색 친구들에겐 가능한 일이에요. 전 세계 식물 중 8% 이상이 진동 수분을 통해 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푸른 띠벌들을 아주 사랑하고 보호하죠. 말벌과 벌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벌은 식물을 수분시키고 꽃에서 과즙을 모으고 꿀을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친구들이에요. 벌은 작고 강력한 트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벌은 경주형 슈퍼카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빠르고 공중에서 더 기동적인 데다가 속도도 느려서 잡기가 쉽습니다. 새와 개구리, 박쥐와 고양이도 각다기를 간식으로 즐겨요. 각다기가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각다기 다리는 건드리지 않아도 쉽게 떨어져요. 하지만 아직도 각다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각다기는 여러분이 수영하려고 하는 물이 깨끗한 물인지를 알려줍니다. 물 위에서 각다기를 본다면 수영해도 안전한 물이에요. 게다가 어부들은 종종 각다기 애벌레처럼 생긴 미끼를 사용해요. 물고기가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하도록요. 하지만 구글을 검색하다가 다른 이상하고 희한한 벌레들에 대해 읽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면 노린재가 있어요. 악취를 뿜는 벌레인데 인간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다른 벌레들을 유인하는 페로몬을 방출하여 근처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벌레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그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인면 노린재의 등에는 사람 얼굴 무늬가 있어요. 붉은색의 3개의 검은 점이 그려져 있죠. 이런 선명한 등 색깔은 포식자들에게 이 벌레가 맛이 없거나 심지어 독이 없다고 경고하는 반면, 검은 눈 모양은 취약한 진짜 머리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안장 애벌레도 그 이름이 외모를 설명해줘요. 등에 밝은 녹색 안장을 얻은 이 벌레는 마치 외계 생명체 같아요. 안타깝지만 안장은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몸 전체에 있는 가시들은 날카롭고 독성이 강해요. 등을 톡톡 두드려주고 싶다면 다른 곳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쏘이면 더 아플 거예요. 네, 이들도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꽃가루를 옮기거나 과즙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주요 임무는 진딧불과 애벌레 몇몇 종과 같은 해충의 개체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몇몇 추정치에 따르면 말벌은 영국에서 한 여름 동안 14,000톤 이상의 곤충을 제거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말벌은 위험한 곤충이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로운 성격과 생활 방식을 가진 말벌도 있어요. 미장이 벌입니다. 검은색과 노란색이지만 더 우아해 보이네요. 일반 말벌 떼는 여왕이 조종합니다. 하지만 미장이 벌은 혼자 다니는 벌이에요. 이들은 진흙으로 작은 둥지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미장이 벌은 위험한 경우에만 물어요. 다른 말벌들과 달리 이들은 거미, 파리, 애벌레를 마비시킬 때만 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잡은 것을 둥지로 가져가죠. 그러니 둥지 안에서 마비된 거미떼를 발견했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한 둥지에 500마리 이상의 벌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작은 말벌들이 알아서 모아하면 그들은 즉시 축제를 시작합니다. 가장 불친절한 말벌종은 왕벌입니다. 이들은 말벌이지만 더 크고 더 화가 나 있으며 물릴 경우 훨씬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모든 곤충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벌 중 하나예요. 왕벌은 엄지손가락 크기까지 자랄 수 있는데요. 보통 벌의 3배 크기죠.
왕벌은 거대한 무리로 공격하며 어떤 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들과 싸워야 할 때 사람들은 우주복처럼 생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요. 하지만 가장 최악인 왕벌이 벌집을 침범하여 벌의 개체수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벌은 전 지역의 모든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의 절반 이상을 수분시키기 때문에 다음은 타이탄 딱정벌레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를 만나보세요. 손바닥 크기만큼 자랄 수 있어요. 야생에서 이 벌레를 보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얼굴 옆을 스쳐 날아간다면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다행히도 먼저 해치려고 하지 않는 한 순에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약 화나게 만들었다면 절대 주둥이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세요. 이 벌레가 쉿소리를 내고 물어뜯으면 연필을 절반으로 부러뜨릴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다 자란 타이탄 딱정벌레는 먹이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먹지 않아도 돼요. 애벌레 시절에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해서 다 자랄 때까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요. 부러운 능력이죠?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벌레는 자이언트 웨타입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 귀뚜라미같이 생긴 생명체는 마치 지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생겼어요. 6개의 가시 돋친 다리가 달린 육중한 몸집, 길고 외계인처럼 생긴 더듬이, 강철을 자를 것 같은 커다란 턱을 가졌어요. 사실 이 거대한 곤충은 매우 평화롭고 자극받지 않는 한 물지 않아요. 그리고 물린다고 해도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웨타가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물어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무게가 다 자란 참새보다 더 무겁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틀라스 나방은 마치 머리가 3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 2개는 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야행성 곤충은 날개 끝에 뱀머리처럼 생긴 이상한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꽃으로 떨어지다니. 잠시만요. 이건 절대 호박벌이 아니에요. 녹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아름다운 벌레네요. 아, 이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다시 호박벌처럼 보이는데요? 줄 녹색 박각시를 소개합니다. 색깔과 투명한 날개 덕분에 호박벌과 착각하기 쉬워요. 대부분 곤충의 날개는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어떤 곤충들의 날개는 적과 싸울 때 도움을 줘요. 나비는 날개의 무늬 덕분에 더 큰 곤충처럼 보입니다. 어떤 곤충들은 날개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날개의 색깔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하지만 줄녹색 박각시의 날개는 투명합니다. 주된 기능은 반사된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이 투명한 날개는 사실상 빛 아래에서 빛나지 않고 곤충의 색을 낮춰주죠. 그래서 이 나방이 날 때 다른 곤충들은 이 곤충을 호박벌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호박벌과 닮은 나방들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에서 발견되곤 해요. 태어날 때는 밝은 녹색의 애벌레로 커피와 석류잎을 먹고 삽니다. 햄스터가 나무 줄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서던 플라넬 나방입니다. 크고 두꺼운 털이 뒤덮여 있죠. 병원에 가기 싫다면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털옷 안엔 독가시가 아주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짝 찔리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벌 혹은 말벌인 척하는 다른 곤충은 떠돌이파리입니다. 이들은 말벌처럼 생겼고 말벌처럼 날며 말벌의 침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능력은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떠돌이파리는 연약하고 무해한 생물입니다. 벌로 변신하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효과가 탁월해서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은 이 능숙한 배우들에게 접근하기를 아주 두려워해요. 하지만 이에요. 암컷 모기들만이 알을 낳기 위해 피를 필요로 해요. 모기는 날 때 공기 중에 열, 이산화탄소, 그리고 젖산을 감지해요. 이 냄새가 모기들을 유인해서 그 근원인 동물이나 사람에게 모기들이 날아가죠. 그런 다음 모기는 먹이 위에 내려앉아 피부에 주둥이를 삽입해요. 동시에 피가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는 타액을 분비해요. 물린 후에 받는 불쾌한 피부 감각은 모기 침에 대한 몸의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그러고 나서 암컷은 알을 낳고 보인 물에 유충을 남겨두죠. 그곳은 연못, 배수관, 야외 수영장일 수도 있어요. 작은 모기들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고 자라 첫 사냥을 나가죠. 흑파리도 피를 먹고 살지만 모기처럼 조심스럽게 하진 않아요. 암컷 흑파리가 먹이 위에 착지해 날카로운 턱을 이용해 피부를 잘라내고 개걸스럽게 점심을 먹죠. 다행히도 사람들은 별로 괴롭히지 않아요. 그들의 주요 타겟은 가축과 야생동물이에요. 말파리와 사슴파리가 진짜 인간의 적이에요. 이들이 물면 꽤 아파요. 길거리와 사람 집 안에 사는 평범한 파리들은 정말 짜증나고 여러분을 물지 않고도 여러분의 피부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필요로 하는 모든 건 표면에 있어요. 여러분은 땀, 단백질,
탄수화물, 소금, 설탕 그리고 파리가 주둥이로 모을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그리고 물론 파리는 여러분을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파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곤충에 더 자주 물린다는 걸 알 거예요. 공원을 산책하러 갔다가 벌레들이 여러분을 완전 덮칠 수 있죠.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착해서 그래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물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의 몸은 모기 침에 대해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물리는 횟수는 유전과 많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나타났어요. 약 10에서 20%의 사람들이 포식성 곤충을 더 끌어들여요. 참 운 좋은, 아니 운도 없는 사람인가요? 모기는 완벽한 먹이를 고르기 위해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요. 모기에겐 이산화탄소와 습도 감지기가 있어요. 또 인간에 의해 방출되는 수백 가지 다양한 화학물질의 냄새를 구별하죠. 각각의 냄새는 다른 종류의 모기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모기들은 유인하고 다른 모기들은 쫓아낼 수 있는 수천 가지 냄새의 미묘한 차이와 종류가 있어요. 더 공격적인 모기들은 보통 모기들이 맡지 못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모기들은 여러분의 다리를 향하고 다른 모기들은 목을 향하죠.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과 음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여러분의 피부 냄새를 바꿔요. 피부의 두께, 방출되는 열의 양, 색조, 혈액형, 이 모든 것들이 곤충에겐 중요해요. 하지만 거의 모든 곤충들을 유혹하는 뭔가가 있는데 바로 땀 냄새예요. 더 더러울수록 곤충에게 더 매력적이죠. 불쾌한 땀 냄새는 여러분의 피부에 모여있는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게 모기를 유인하죠. 어떤 종들은 신선한 땀을 좋아하고 다른 종들은 귀귀하고 불쾌한 냄새가 전기톱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주변에 카메라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금조는 이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관 근육 덕분에 이들은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들이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도 들었다고 해요. 또한 이들은 숲속의 훌륭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암컷 검은 코는 땅 위에 돔 모양의 둥지를 짓는데요. 보통 이곳에 한 개의 알을 낳고 첫 60주 동안 아기를 돌본다고 해요.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가서 다른 작은 생물들을 살펴보죠. 파란고리 문어입니다. 이 친구 정말 작고 귀엽게 생겼죠? 근사한 네온색의 파란고리가 멀리서도 보입니다. 이 문어는 손바닥이 쉽게 올릴 수 있는 크기지만 만지지는 않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생명체와 마주치는 것은 백상아리를 만난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문어는 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생물 중 하나거든요. 한 번만 물어도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문어는 킹코브라나 검은 과부 거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어에게 물린 자국이 종종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어에게 물렸을 때는 느끼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파란고리 문어의 독에 대한 해독제도 없습니다. 이 문어의 침샘에는 독을 생산하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어요. 보고의 독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됩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신경계 전체가 마비됩니다. 폐는 수축을 멈추고 몸에 산소를 공급할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 문어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건은 60년대예요. 푸른고리 문어는 일본 해안에서 호주까지 태평양과 인도양에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수 웅덩이나 산호초에서 보내요. 이제 미국 남동부의 뜨거운 모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불개미가 보이시죠? 외견상으로는 보통의 벌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무는 성격 때문에 불개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들의 독은 불꽃과도 같습니다. 물린 부위가 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미가 바지에 기어 들어가기 전에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멋진 광경이에요. 이 나방의 날개 길이는 25cm에 달할 수 있는데 이건 손보다 더 커요. 공작 거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거미일 거예요. 점프하는 그들의 사촌들 다음으로요. 너무 작아서 집안에 돌아다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자세히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공작거미는 아름다워요. 큰 구슬 같은 눈, 빛나는 파란색과 빨간색 털, 그리고 몸과 다리에 귀여운 솜털이 있어요. 짝짓기 춤도 정말 볼만해요. 호주에만 산다는 게 안타까워요. 목록에 있는 또 다른 나방은 벌새 나방입니다. 아틀라스 거미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나시죠? 이것도 벌새만큼 크고 이름처럼 벌새를 많이 닮았어요.
날개를 펄럭이는 속도, 꽃꿀을 마실 수 있는 긴 혀, 그리고 날 때 나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정말 나방일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물론 벌새 나방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만약 벌새 나방을 본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긴 뿔 무당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거미과 동물 중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범한 거미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에 2개의 길고 구부러진 뿔을 자랑해요. 등 자체는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밝은 주황색입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의미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거미가 왜 이 뿔이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발 아래에서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고 나뭇잎 더미가 약간 움직이며 크고 힘찬 뿔이 보입니다. 헤라클레스 딱정벌레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 중 하나죠. 몸의 거의 절반은 머리에 달린 뿔이 차지해요. 이 멋진 뿔은 그것이 수컷이라는 표시예요. 암컷은 뿔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이름은 뿔 때문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